번역하신 분께 저희가 좀 미리 선행된 자료를 좀 드려야 되는데 파워포인트가 너무 아메리칸식이다 보니까 사실 스크립트라고 할 게 없고 그냥 그림만 전달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이제 번역하신 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크리스티안님이 아까 발표했던 것 중에 보면 이제 구글 빅쿼리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기 뭐 이게 약간 좀 들어가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통역분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구글이 빅쿼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글은 기존 업체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어떤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마지막에 We want to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저희가 이제 미덕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시고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기회를 열어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약간 현자 타임이 올 수 있어요. 이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면 저희한테 무슨 이득이 될지가 사실 좀 의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돈도 되고 비전 있는 직업을 구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랑 비슷해요. 어디가 뭐 뜰 것 같다라고 하면 다들 뭐 알박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이제 도로가 뭐 새로 난다, 그쪽에 땅을 좀 미리 사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술도 본질적으로 사실 비슷해요. 이게 비즈니스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게 보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발부를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본질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처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이제 좀 더 좋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한 거지만 구글은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빅쿼리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인터넷 서칭을 기반으로 해서 방대한 웹사이트 검색하는 게 메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쓰는 구글 검색 엔진이라던가.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데이터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GIS라고 해서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빅쿼리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세 번째로 블록체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쿼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쿼리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빅쿼리는 아주 큰 용량의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하얀 그림을 캡처를 해놨는데, 위키피디아, 다들 위키피디아 써보셨죠? 위키피디아에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보면 데이터의 개수가 약 100 빌리언 레코드라고 1000억 개거든요. 1000억 개의 레코드를 저희가 일일이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이제 구글 빅쿼리에서는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제 정규식으로 이제 구글이라는 단어, 물론 약간 표현식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너무 빠른가요? GOOG라는 문자를 찾아서 그 내부에 이 문자가 포함된 이제 웹페이지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는가를 누군가가 검색을 하고 싶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면 4테라바이트예요. 요즘 이제 외장화된 10테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4테라의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모두 긁어온 다음에 핸들링을 했을 때 구글 빅쿼리에서는 약 30초 걸려요. 근데 이게 30초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30초 동안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약 3,300개의 CPU를 사용하고,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330개의 하드디스크를 백업으로 사용하고 330GB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쿼리를 실행하는데 약 $20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대용량 연산을 $20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용량 인프라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블록체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가가 사실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재 블록체인의 분석 데이터 툴은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하나만 가지고도 인터넷 주소 하나 파가지고 그걸로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용도 하고 실제로 뭐 고래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도 하는데, 이게 구글이 볼 때는 굉장히 초보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투자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기존 블록체인 분석 툴을 들어가 보시면 일반인들이 쓰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외부 송금을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낸 송금이 잘 도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 지갑을 엿보기 위해서 얘는 거래소가 아니고 입도가 엄청나게 많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뉴스 와도 돼요. 가끔 보면 10,000개의 비트코인이 뭐 거래소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악재다라고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블록체인 이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이런 데이터 분석은 이제 구글에서 어느 정도 해주게 되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빅쿼리의 목표는 일단 3개예요. 비즈니스의 판단을 내린 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구축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는 엔지니어가 이제 백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고용량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작년에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빅쿼리에 로드하기 시작을 했고 정교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몇 개가 만들어졌냐면 약 5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의 부의 불균형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는 지갑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갑을 싹 다 훑어본 거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개인이 빅쿼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가격 예측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빅쿼리를 이용해서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지갑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측도 가능하고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만 또 알 수 있고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보면 한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쿼리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들을 알고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밝혔어요. 뭔가 달 같아 보여요. 그죠? 덴마크의 한 연구원 토마스 실크엔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글의 빅쿼리를 이용해서 리플의 주소를 싹 다 훑었어요. 싹 다 훑어서 실제로 주소랑 연결고리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본인들이 갖지 않더라도 직접 검색이 가능하고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트엑스라든가 힙빗 그리고 빗스탬프 이런 쪽과 연결된 개인 지갑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개인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마이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자금 세탁 그리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체가 아니라 개인 그리고 여러분들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드웨어를 가지 않더라도 블록체인은 은행이 아니니까 금감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1차원적인 검색을 벗어나서 구글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미를 좀 더 볼게요. 구글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과 수요가 보였다는 겁니다. 즉 아랫단 작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기요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이제 1인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배달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플랫폼 사업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죠? 블록체인도 단순히 코인 가격으로 뻥튀기해서 털어먹고 이제 도망갈 게 아니라 이걸로 블록체인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거라고 알고서 블록체인에 구글이 하나의 파트를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민족을 구글이 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비트, 이더, 리플의 어깨를 나란히서 이클이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시장의 기술 장벽 하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목을 적었는데 아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딱 30초 걸렸다는 거 기억하시죠? 구글 빅쿼리 사용하면 한 개인이 이더리움 내에서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싹 다 훑어서 그 내에 이제 셀프 디스트럭트라고 해서 자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23초 만에 120만 개 현재까지 현존하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검색해서 700건의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이건 히스토리컬 데이터, 이제 이더의 첫 부분 데이터부터 최근까지 샅샅이 뒤지니까 23초가 걸린 거고요. 기존의 데이터는 이제 쌓아두고 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실시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리얼타임에 가깝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을 제가 좀 더 어렵게 말씀드리는 게 감이 없잖아요. 사실 본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류진열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긴 한데 이게 동영상이 동영상이 안 나오네. 이게 저희가 조사가 깨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혹시 돈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이 돈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그 사냥개라는 캐릭터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류진열이 너 돈 도대체 어떻게 벌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명함 쓱 주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거기서 보면 주식 거래에서 이상 거래가 딱 발견되니까 너 뭐 하는 녀석이야? 라고 해서 얘를 갖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죠? 주식 거래는 이상 거래를 감지하기 위해서 많은 문이랑 인원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처럼 화면처럼 막 어마어마한 큰 화면 띄워놓고 이상 거래 감지라고 해서 뭐 빨간색으로 창 띄워놓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분들과 인원들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코인에서는 이런 게 개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한 명을 딱 타겟팅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공해서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이 있고 나서 네이버에서도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죠? 지금 곧 있으면 블록체인도 다양한 기업들이 분명히 탄생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현상에 대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할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할지, 아니면 이 사업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지, 아니면은 뭐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이제 본인이 다니는 기업에서 블록체인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미드업에 오시면 보통 뭐 우리 코인 짱이에요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저희도 뭐 짱이에요라고 설명하기엔 사실 코인 가격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긴 하죠. 저희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이 동영상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좀 여러 가지 해안을 좀 작은 해안이라도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Growing an Ecosystem ETS Lab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구글에서도 들어왔고 다른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에서도 들어왔죠, 그죠? 삼성은 이제 들어온 지 꽤 됐고요. 이 에코시스템을 이제 생태계를 이클랩에서도 여전히 만들고 있고요. 이클랩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이제 VIP 분들에게 영업 교환하시면서 같이 나 이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실 때 저희 ETC 코리아 통해서 이제 직접 얘기하신 다음에 인큐베이팅을 하셔도 상관없고 직접 이제 미팅을 하셔서 이제 네임카드 교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발표는 4명으로 해서 얘기가 끝이고요. 오랜 시간 집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